아니 나는 5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왜 나한테 2천만 원을 청구하냐. 그리고 정보험회사가 나한테 청구를 하더라도 8명이 가담을 했으니 2천만 원에 8분의 1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제가 바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교통사고, 보험사기 절대 가담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제가 직접 처리했던 사안인데요, 어떤 여성 의뢰인이 찾아오셨어요. 저랑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보험사기 범죄로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자기는 억울하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 여성분이 지인들과 함께 놀러를 가게 됐는데요, 총 8명이 차 2대를 빌려가지고요, 4명은 앞차에, 다른 4명은 뒷차에 타가지고 나란히 여행을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뒷차가 앞차를 들이받은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러 명이 보험사기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았던 사안이에요. 근데 이 여성분은 자기는 정말로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을 다 알지도 못하고 자기는 거기서 2명밖에 직접적으로 친분이 없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의 지인 또는 친구들이었고 처음부터 보험 사기를 계획하지도 않았다. 나는 너무나 억울하고 무죄다 라고 해서 의뢰인의 말을 믿고 이렇게 이제 사건을 수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분이 내미는 증거를 보니까 의뢰인분이 조금 저한테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 나기 전에 대화 내용을 좀 보면은, 물론 이 여성분이 나머지 7명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각각의 그룹의 단톡방에서 약간 보험 사기를 모의하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이제 주된 보험 사기의 주범들끼리 보험 사기를 계획을 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친밀한 사람들 간에 소규모 단톡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언제 여행 가자, 어디에서 사고가 나니 조심하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의뢰인분한테 이거 괜히 억지로 무죄 주장해가지고 괘씸죄로 엄하게 처벌받느니 빨리 인정하고 형을 감면을 받자. 왜냐하면 이 여성분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초범이에요. 그리고 이 보험사기 범죄로 수령한 돈이 총 2천만 원인데 이분은 50만 원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죄를 인정하고 형을 감면받자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의뢰인분이 저의 설득을 받아들여 가지고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제 유죄를 인정하셨는데요, 이분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상당히 잘 나온 축에 속합니다. 이게 이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데요, 얼마나 보험 사기가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돼 가지고요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범이고 빨리 인정을 했고 또 이분이 다른 가담자들의 범죄를 증언을 해줘 가지고 공범을 밝히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 200만 원으로 가볍게 끝난 사안이에요. 저는 이제 형사사건이 끝나가지고 이제 잊고 있었죠. 이분이 또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온 건가? 라고 했더니 얼굴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아니 다 끝났는데 뭐 왜 그러신가요? 혹시 또 보험 사기에 가담하셨나요? 그랬더니 절대 그건 아니래요. 보험사에서 자기를 상대로 보험금 받아간 2천만 원 전액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5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왜 나한테 2천만 원을 청구하냐. 그리고 정보험회사가 나한테 청구를 하더라도 8명이 가담을 했으니 2천만 원에 8분의 1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제가 바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이 범죄 행위는요 부진정 연대 책임 관계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8명 중에 아무나 1명을 찝어가지고요 돈 있는 사람한테 2천만 원 다 청구할 수가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8명을 상대로 또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8분의 1씩 쪼개받으면 이 돈을 다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고 언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범죄 피해자한테는 유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의뢰인분은 보험회사한테 왜 나만 청구했어? 왜 그리고 나한테만 2천만 원 다 청구해? 이런 항변을 할 수가 없어요. 보험회사의 청구대로 2천만 원을 다 배상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7명을 상대로 내가 네 몫까지 냈으니까 네 몫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나한테 다시 구상해줘 라고 구상금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보험회사가 왜 이 여성분한테만 청구했냐면 이 나머지 7명들은 이런 보험 사기로 달고 다른 사람들이니까 자력이 없어요. 재산을 빼돌린 건지
원래부터 이렇게 뭐 자력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력이 없고, 이 여성분만 대학생인데 대학생이 또 무슨 자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보고 청구를 딱 한 거예요. 제 의뢰인 여성분은 돈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물론 뭐 부모님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2천만 원 정도는 마련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걸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됐었다,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이런 게 너무나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빨리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소송까지 가지 말고 변제를 해서 끝내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라, 괜히 이거 버티고 있어봤자 이자만 붙고 더 좋을 게 없다라고 설득을 해서 이 여성분이 어렵사리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험사기 범죄는요, 형법이 아닌 특별법, 즉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사기 범죄에 가담하면 벌금형이 됐다 하더라도 전과자로 등록이 되고 각 보험사가 그 리스트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정말 내가 억울한 사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심사가 까다롭고요, 또 보험을 새롭게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이 어렵거나 안 될 수가 있어요. 보험사기 범죄는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 보험사기 범죄의 상대방이 누구예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나간다는 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2025년부터요 보험사기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 100만 원을 줘요. 아까 이 여성분이 보험사기 범죄 가담해서 받은 돈이 얼마라고 그랬죠? 50만 원이에요. 근데 벌금 200만 원 냈어요. 게다가 전과자 되고 심지어 2천만 원까지 민사적으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신고를 했다면요, 오히려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사기 범죄는요, 절대로 가담하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